코인게코 마켓캡 8%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7.8%, 이더리움 10.7%가 하락을 했습니다. XRP도 6.4%, 칼다노 에이다 7.7% 상승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하락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즉 상승하는 쐐기형에서 어차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은 상승한 후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하락을 한 후 반등, 상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러면은 지역적인 저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다른 차트를 보면은 RSI만 분석해서 보면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RSI가 20 정도 됐을 때 보조 지표지요. 4번, 5번째 RSI가 20 미만으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됐나? 과거에 보면은 여기서 반등의 시작이다. 하락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시작이다. 반등의 시작. 여기도 반등의 시작이죠. 그럼 여기도 반등의 시작이다. 이 반등의 시작은 바로 단기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또 한 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될 것인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하락 쪽으로 바라보는 카포는 어떤 생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시간 전에 올린 거고 2시간 전에 올린 차트입니다. 똑같이 비트코인 차트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깨고 내려왔을 때 지금 시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후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하락 3파로 본 것입니다. 1파, 2파, 3파로 보는데 1파는 또 1, 2, 3, 4, 5 그 다음에 ABC파로 상승하고 다시 1, 2, 3, 4, 5파까지 가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 2만 불선 19,860불까지는 일단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카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랩스는 브라질의 트래블렉스 뱅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브라질의 XRP 기반 송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렉스가 리플렛의 주문형 유동성 ODL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ODL은 XRP 토큰을 사용해서 시장에서 미리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트래블렉스는 사전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제한된 자본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파트너를 위한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채택과 핀테크 솔루션에 대한 개방성을 고려할 때 브라질을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매년 7,8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결제를 받지만 트래블렉스는 처음에는 멕시코와 브라질 간의 결제만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 많은 XRP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뷰테린이 트윗의 XRP에 대한 언급으로 XRP 커뮤니티가 발끈했습니다. 뷰테린은 리플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고 트윗을 한 것인데요. 비텔릭 뷰테린이 XRP가 이더리움을 중국 통제로 치부하고 버스 아래로 던지려고 했을 때 이미 XRP는 보호받을 권리를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1일 정확히 1년 반 그때 소송이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뷰테린 자신이 했던 발언을 스스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8월 17일 날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12월 21일 그 당시 제이 클레이턴이 SEC 의장을 사직하면서 소송했던 그 날짜 근처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리플 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공정책상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고 리플 XRP 팀이 새로운 차원의 이상함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라고 XRP를 비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 지배이기 때문에 리플 XRP 자신들을 똥코인 공공정책 이유 때문에 증권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확히 똥코인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XRP는 증권인데 왜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비텔릭 부타린과 리플과는 악연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이 트윗에 대해서 XRP 보유자 존 디톤 변호사도 직접적으로 특정 자산 보유자를 선별하는 비탈릭 뷰테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트윗을 삭제하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역겹다고 말하면서 존 디톤은 이더리움 설립자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일부러 말한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리플이 아니라 리플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라고 말하면서 이런 발언은 매우 미성숙한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매우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더리움의 설립자가 리플을 목표로 삼았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블록체인 회사 리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장 큰 비평가인 SEC 과도한 활동을 볼 때도 리플이 SEC 위원회를 상대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와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비텔릭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정보 회사 코인글래스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정도 하락함에 따라서 약 6억 120만 달러 상당의 포지션이 24시간 동안 증발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포지션은 비트코인이며 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24시간 동안 2억 2천만 달러 비트코인 포지션이 사라졌고 이더리움 포지션은 약 1억 6천만 달러로 밝혀지고 있는데 엄청난 매도세를 보인 그 다음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 클래스, ETC, 솔라나 그리고 파일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산당한 심볼과 청산당한 액수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스는 2,500만 달러, 솔라나는 1,500만 달러, 그리고 파일코인은 1,200만 달러 청산을 기록했으며 도지코인, 칼다노, 아발란체, 이오스, 체인링크, 폴라곤 역시 4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의 청산을 기록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